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공개 변론을 합니다. 원래는 피고인의, 피청구인의 출석권은 보장된 권리입니다. 한 번은 물론 불출석하면 그다음부터는 골석 재판이 되는데, 대통령이 첫 기일에는 준비가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안 나간 거고요. 그리고 둘째 기일에는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결국은 체포영장이 집행돼 버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못 나간 거예요. 못 나가면 헌재가 원래 기일을 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연기를 안 해주고 두 번째 기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것도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물론 공수처도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무도한 공수처, 이 자들이 어제 갑자기 서울구치소에 찾아와서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가서 수사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게 6시간 동안 완전히 난동을 부린 거예요. 옛날에도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갔었는데 수사한 예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은 직접 교도소로 찾아왔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교도소로 찾아와도 수사에 불응해서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공수처자들이 밤에 심야 조사가 안 되거든. 9시 넘으면. 근데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은 갔는데,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 출석권은요.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그래서 오늘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오늘은요.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CCTV, 국회 CCTV 있잖아요. 이거는 증거조사 하기로 한 날이에요, 원래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니까 아마 증거조사는 다음 기일로 미루고, 오늘은 주로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이런 계엄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모든 걸 듣는 이런 변론기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 출석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수감자들도 다른 재판에 출석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재판에. 이럴 때는 당사자가 원하면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수의복이 아니고 당연히 양복 입고 올 수가 있고요. 문제는 차 안에서 수갑을 채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재판할 때는 수갑을 풀어주는데, 근데 이동 도중에 법무부 호송 차량 안에서 수갑,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규정에는 보면 노약자나 또는 여성이나 현대의 도주 우려가 없을 때는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경고하지만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전혀 없잖아요. 도주 우려가. 따라서 수갑을 채운다거나 이런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헌재 경호 문제도 심각하죠. 서부지방법원 사건이 있고 나서 경찰도 한 4,000명 이상 동원해서 삼중백을 치고 있고요.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상당히 직결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호 문제도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마 변론할 내용은요. 상당히 중요한 게, 오늘 변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엄의 전모를 변론할 수 있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워낙 잘못 알려진 게 많아요. 영장 실질 심사할 때요. 어제 김용현 장관 측에서 밝혔잖아. 이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차은경 판사가 딱 하나를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를 질문했어요. 뭐냐면 최상목의 쪽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쪽지를 하나 받았다는 거죠. 대통령 쪽지를. 근데 쪽지에 보면 국회 예산을 지급하지 말고 국회 예산을 중단하고,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뭐 예비비를 신설해라, 비상입법기구 이런 데 쪽지가 있다는 거예요. 차은경 영장 담당 판사가 이 쪽지가 어떤 뜻이냐 이걸 이게 딱 하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김용인 장관이 했기 때문에 질문을 잘 못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 구속에. 그런데 이거 어제 김용현 장관 측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쪽지는 아무런 게 문제가 없어요. 이 좌파들이요, 이 쪽지 가지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없애고 새로운 전두환 뭐 국보위처럼 전두환 대통령 때 국가보위법 있잖아, 국보위 이것처럼 이게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내란이다. 이래가 이게 차은경이가 이래가 영장 발부했잖아요. 좌파들에게 지금도 왜 국회를 없애느냐, 새로운 이게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게 어제 김용현 장관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거는요, 새로운 이게 국회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계엄을 하다 보면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나 긴급 명령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요건이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나 또는 이제 긴급 명령 이런 걸 이게 그 담당할 수 있는 기재부 내에 비상 조직을 설치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재부 내에 이제 그 계엄이 되면 뭔가 이게 그 비상 입법이나 긴급명령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담당할 기재부 내의 TF 조직 이걸 구성해라는 거거든요. 그게 비상 입법기구예요. 그게 딱 말이 맞잖아요. 김용현 장관이 설명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계엄이 되면 이게 비상사태는 계엄이 되고 계엄이 되다 보면 이게 그 여러 가지 비상 입법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또는 이게 비상 뭐 여러 가지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담당할 수 있는 TF 조직, 요걸 이게 기재부 공무원들로 구성하라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이게 국회를 없애고 새로운 이게 입법기구를 만들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차은경 판사가 이제 영장을 발부한 거는 원천적으로 사실 오인 잘못된 거다. 이건 이게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장을 앞으로 그 새로 심사해야 될 겁니다. 구속적 부심이냐. 아마 대통령이 오늘 그것까지 포함해서 헌재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할 것 같아요. 그 최상목의 쪽지, 비상입법기구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고요. 그거는 이게 국회 탄핵 사유에도 없어요. 국회 가면요, 국회 탄핵 사유가 그 5가지로 정리했거든. 헌재 계엄을 왜 했느냐, 또는 계엄의 뭐 절차나 그다음에 국회 뭐 봉쇄 조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게 판사 처단까지 그 김동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5가지로 이게 그 정리하면서 내란은 이게 또 빼버렸잖아. 형법상 내란은. 그래서 이제 그 헌재에서 심사할 거는 이제 5가지로 주로 계엄의 절차나 정당 적법성 요걸로 그 정리가 돼 있거든요. 돼 있어요. 그러면요, 뭐 제가 보기에 그 대통령이 충분히 저는 오늘 설명할 수 있다 봅니다.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 김용현 쪽지 부분 이게 아마 대통령도 본인이 관여 안 하고 김용현 장관이 만들어 왔으니까 본인이 대답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요, 대통령이 뭐 크게 그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란이라는 게 문제될 게 없고 원래 내란죄는 또 빠져 있고요. 뭐 국회 통보 절차는 게 있다. 언론 통해서 기자회견으로 계엄했으니까 통보는 100%딱 실시간 통보되고 있잖아요. 계엄이. 또 이게 뭐 지체 없이 하는 게 개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무위원은 11명이 다 모이고, 그다음에 국회는 체포 끌어낸 것도 없고요. 막은 것도 없죠. 다 들어갔으니까. 한동훈하고 18명 의원식도 가장 낮은 담으로 들어갔잖아요. 막은 게 없고 끌어낸 게 없어요. 대통령이 또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끌어내면 어디다 뭐 하느냐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 이것도 없고요. 뭐 이 정도면 이게 저는 대통령이 충분히 오늘 헌재에서 공개적으로 이거 변론하면요, 뭐 저는 완전히 그 탄핵 재판의 판이 뒤바뀐다. 판이 뒤바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의혹들이 하나하나 그 풀리고 있어요. 의혹들이 풀리고 있어요. 오늘 한 번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헌재 재판관 앞에 계엄의 필요성, 특히 그 어제 또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트럼프도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 계엄 똑같은 제도는 미국 대통령 없어요. 미국은 주지사가 계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의 여러 비상 대권들이 있어요. 뭐 사법에 대해서도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행정명령으로 여러 군대를 동원한다든지 여러 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어제 트럼프가요. 전 세계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버리겠다. 전 세계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 뭐 이런 게 발언은 우리나라를 겨냥한 거예요. 왜 전부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 수출된 나라고요. 아마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정선거 부분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오늘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워낙에 의욕투성이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 시스템을 이용한 전 세계가 부정선거로 완전히 뭐 내전 상태로 가 있지 않습니까?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부정선거 의혹부터 그다음에 국회에 여러 가지 이제 폐악질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요 충분히 저는 별로 완전히 판을 뒤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단 하나 변수는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의 어머님이 모친이 아주 위독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한 2, 3주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모친이 연세가 90이 넘어요. 37년생인가? 저희 어머니보다 연세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중환자실에 상당히 위독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방송에 말하기는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다른 방송에. 참 이게 캐차하셔야 될 텐데 그게 출석할 때 하나의 또 변수가 워낙 위독한 상태니까 될 수는 있지만 오늘 대통령이 나가서 이제 영장 때 다 설명 못했던 이런 이제 부분까지 이제 소상하게 설명하면요 완전히 분위기가 판이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하면 모든 헌법재판은 직접 출석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정인들에 대해서 신문이 제대로 되는지 또 반대 신문도 행사해야 되니까 직접 모든 재판에 출석하겠다 가능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뭐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 옛날에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안 나갔지만 이제는 이제 나가서 당당하게 밝히는 게 왜 아무런 게 떳떳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정당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당당하게 가서 국민 앞에 그다음에 재판관들 앞에서 밝히면 저는 이미 여론은 완전히 돌았었잖아요. 여론은 이게 완전히 대반 돌았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의 분위기도 확 바뀐다. 확 바뀌어요. 지금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도 상당히 중요한 호기입니다.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만날 용의가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차피 이런 이제 중국 경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이는 중국의 앞잡이 부역자잖아요. 이거는 이게 결코 미국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국제적 연대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모든 분위기가. 따라서 이제 대통령 쪽으로 모든 게 우호적으로 판이 바뀌고 있고 오늘 첫 번째 헌재 출석 심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